반갑습니다. 개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7월 3일 날 상법 개정이 있었죠. 상법 개정이 오랫동안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상법 개정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왔죠. 반대하고 윤석열 전 뭡니까 대통령이 이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혀왔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막판에 뭡니까 국민의힘이 이게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일부 동의하면서 합의를 통해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양당이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협상이 차라리 협상이 안 들어가고 민주당이 원래 원했던 기존 안대로 했어야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국힘의 뭡니까 국힘의 전략이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국민적인 절대 다수가 이 법을 지지하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통과시키라는 걸 요구했는데 어차피 통과될 바에야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 다수인 국민들로부터 이게 안 좋은 감정, 그러니까 이게 비토급만 이게 높아지는 지지율만 하락하는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찬성하는 듯 하면서 마지막 하나라도 뭔가 얻어야 되겠다는 전략을 펴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국힘의 전략이 성공했죠. 다 통과되지 못하고 두 개는 통과되지 못했고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국힘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민주당은 뭐 부담스러운지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하는 그 부담감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부담감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아쉬울 때 민주당이 국힘에게 요구해야 될 게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축을 해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개미들 입장에서 순수한 국민들의 입장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도 한편으로 볼 때는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한 것도 있고 기존에 야당에 있을 때 자기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안은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당시 야당이 아니고 절대 다수의 과반을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결과물은 썩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고 그 정도는 할 만큼 정도 딱 그 선에서 기분이 이걸 바라보는 이게 게임 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썩 만족스럽지도 않을 정도의 나머지 두 개는 화장실 들어갔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올 정도의 느낌, 딱 그 느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이 안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여당으로서의 인사치리 정도는 했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힘의 전략이 때로 두 개는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또 나중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막 누구나 느끼듯이 경영계와 이게 국힘이 어마장사한 자본들이 이게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작업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이 체계가 어쨌든 몇 가지는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첫 번째보다는 지금보다는 이게 식죠. 결집된 힘들이 게임이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이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덜 하얘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끌은 거죠. 국힘의 전략이 맞았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 제가 볼 때는 밀린 게 확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중에 또 정치적 다른 대안에 대해서 타협할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냉정한 평가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둘 당을 냉정히 평가한다면 두 당 중에서는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만 민주당 두 당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민주당을 선택하지만은 이에 대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인사처리 정도만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날 이렇게 통과됐죠.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사회 충실 의무 굉장히 게임이 투자자들이 바라던 내용이 이렇게 됐죠. 명문화가 됐죠. 개정 후에는 회사와 주주 전체 대상을 명문화했고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도입됐고 이게 뭐 그런데 2027년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는데 시행 연도를 모르는데 어쨌든 자료에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이사 명칭을 바꾸고 비율을 바꿨다고 하면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율을 갖다가 4분의 1에서 독립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했다고 하고 감사위원 3% 룰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모든 감사위원이 선임과 해임 시에는 최대 주주의 합산이 3%로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런 뭡니까 이 상법 개정안이 이번 도입되기 전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각종 뭔가 편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 이유가 목적이 전부 다 뭡니까 승계, 자기 회사를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전부 다 편법들이었죠. 이게 대표적으로 동원되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 한 몇 가지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아시죠? 첫 번째 스택 옵션, 주식 매수권 선택,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죠. 스톡 옵션. 경영진 임직원들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약속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죠. 대주주나 채권들이 가족 등을 임원으로 등재시킨 후에 스톡옵션을 부여해가지고 지분을 확보하게 되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저가로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게 지분 희석 및 부당 이득 논란이 되죠. 왜 주가가 올랐을 때 팔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스톡옵션을 이게 부여하게 되죠.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10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채권이지만 일정 시점 이후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형태의 사채라는 거죠. 특수관계인 활용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특수관계인에게 저금리 저가 전환 조건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 전화로 지분 확대하는 거죠. 똑같죠. 이게 사채인데 사채로 팔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이 되면 뭡니까 이게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주주는 모르게 지분 늘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 지분 희석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 막교환 주식 수합이라고 하죠. A사의 주식을 B사의 주식과 교환하여 지분 확보 및 지배력을 연동하게 되죠.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간의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강화하는 거죠. 비상장 가격 산정 시 교환 비율을 조작 가능하죠. 대표적인 뭡니까? 삼성물산하고 뭡니까? 제일모직. 대표적이죠. 대표적. 지금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동원하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특수관계인 포함해가지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죠. 대주척 인물이나 법인의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하게 되죠. 완전히 이거 뭐 헐값으로 배정하게 되는 거죠. 우회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이죠. 문제점은 소액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공시 투명성이 부족해지죠. 자본시장 공정성이 침해되고 대표적인 뭐 많이 쓰죠. 3자를 지정해가지고 이게 배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모주 물량 배정 문제입니다. 기업 공개 시에 일부 물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또는 기관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 기관에게 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죠. 기관에게 물량 다 배정해놨고 그리고 특수관계인들에게 물량 배정해놓고 나머지만 공개 이게 뭡니까 공모를 하죠. 공모를 대주주 또는 채권 법인이 공모 물량 일부 사전 배정 받아가지고 이후 고평가 때 전매로 수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자이고 개인 투자자는 접근이 불리하죠. 이익 편중이 우려되고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간략하게 뭐 다 아시고 계신 이러한 방법들이 뭡니까? 다 뭡니까 승계, 소위 저거들이 이야기하는 경영권 뭐 이렇게 넘기는 거 자녀들에게 넘기는 방법들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이러한 다섯 가지가 편법 정리의 신뢰가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 막교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1대 0.35 제일모직이 가대평가된 거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가소평가되고 이재용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구조를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이 낮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산정한 대표적인 사례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또한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그다음 카카오, 셀트리온, 호성그룹 등이 사용한 CB, BW 발행을 통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고 또한 효성 첨단 소재의 스톡옵션 부여 방식, 사실상 자녀에게 우회 정리하는 방식이었죠. 대표적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제가 아까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CB는 채권을 뭡니까? 전환사채라고 했죠. 근데 CB는 뭡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인데, 근데 BW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 해가지고 채권인데, 이게 채권인데 플러스 뭡니까? 신주를 살 수 있는 쿠폰이 함께 부여된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플러스 주식을 신주를 이렇게 신주가 발행될 때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쿠폰,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각종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목적은 하나죠. 이렇게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들이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이러한 관련 5가지, 대표적으로 이러한 5가지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왜 대표적으로 보면은 스톡옵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법 제 340조의 2-2에 코스닥 관련 규정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스톡옵션을 발행하려면 발행 주식 총수의 15% 이내고 일정 기간 2년 이상 집에 뭡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 재직해야만이 스톡옵션이 행사 가능하고, 그다음 특수관계인 부여 시에는 공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도 자본시장법에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이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전환 조건의 행사 기간을 공시해야 되고,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환가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3자 배정과 관련해서도 상법 제418조나 제418조 2항이나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관에 근거해야 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 막구양 같은 경우도 자본시장법 162조의 상장사의 경우 합병 교환 조건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가 필수적이고 이사회 또는 주총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공모주 관련 배정에서도 금융투자협회 규정이 있고 공모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다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보면은 이게 제가 보면은 주주총회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내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된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회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나머지 주주들 모든 주주에 대해 이익을 또 고려해야 된다,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뭡니까? 상법 개정의 중심에 있었고, 또한 많은 개미 주식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내용이었죠. 이제는 독립이사가 기존의 회사만 유리하게 하고, 그 회사만 유리하게 한다는 게 대주주만 유리하게 한다는 거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충실 의무가 위반되는 거죠. 위반되니까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보면은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게 상장을 폐지하겠다는 회사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는 각종 뭐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뭡니까?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자기 그러니까 상장을 떠나서 뭐 이제는 상장하지 않는 회사로 하면은 기존의 주식을 다 사서 하면은 되겠죠. 또한 뭐 미리 이게 상법 개정이 전에 시도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은 말씀드리면, 이게 상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상법 개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미 뭐 국힘에서도 이 전략을 내세워 가지고 좀 나머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기를 시켜놨죠. 연기를 시켜놨고,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벌고 새로 뭡니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게 뻔히 보이죠. 그게 또 그와 같은 전략에 알면서도 동조한 민주당이죠. 민주당 뭐 동조했죠. 이걸 모르겠습니까? 공청회를 갖추고 더욱더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그와 같은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돼 왔고, 많은 주주들, 게임 투자들이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거는 그냥 민주당의 저는 뭡니까 이게 립서비스이고, 또 뭐 다른 정치적 전략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고 우면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3가지 정도, 지금 정도의 뭡니까 통과만 시켜도 별 뭡니까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국힘과 타협하고 경영계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겠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민주당도 하나의 정치 집단일 뿐이죠. 뭐. 자, 이번에 상법 개정의 의미와 그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를 보면요. 개정 상법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이거 제가 저희 생각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이게 챗GPT에 제가 다 물어본 겁니다. 내용을 써머리하고 챗GPT도 저희 의견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챗GPT가 묻는 사람의 의도대로 답변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 그렇지가 않죠.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분명히 진전입니다만은 이사는 회사의 이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 개정이 분명히 진전입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에 대한 뭡니까? 이게 나중에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게 지키지 않았다가 소송을 걸 거 아닙니까? 소송을 걸게 되면은 이런 판단 주체가 법원이라 합니다. 이사의 결정이 정말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이. 예? 기업의 경영상은 판단 존중하는 원칙이 뭐냐면 또 한계가 뭐냐면 법원은 통상 이사의 결정에 대해 경영상의 재량의 범위로 판단하여 왔으며 면책하는 경우가 많아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입증 책임의 구조적 불균입니다. 뭡니까? 이게 이사가 충실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뭡니까? 소액주주가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기업은 대형 로펌이나 회계자료, 법률 자문들 총동원해서 가능한 반면 소액주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소송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적으로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일례로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소송을 붙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삼심제 하에서 오랜 시간이 걸림과 또 동시에 우리의 법원 판결들은 오랫동안 기업이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죠. 왜 외국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없습니까?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는 뭐 절대 다수가 많은 이게 사건들이 이게 기업들에게 응징을 해왔죠. 파반들이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법에 대한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게 소액주주들의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건 해보나 마나 법원에 가면 박살이 난다는 거죠. 박살나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러한 특수 조항이 없어도 되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그리고 소액 주주의 이익을 이렇게 뭡니까? 대변해야 된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거죠. 제가 그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게 대해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게 링크 달아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일론 머스크와 관련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게 스탁옵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탁옵션을 통해 가지고 과도한 뭡니까 이익을 가져가게 되자 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적게 가지고 있는 8주, 단지 8주만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가 이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8년 6월에 델라웨어 행정법원에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 부분이 리차드 제이 토네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링크된 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 토네타라는 분이 이 주주 대표 8주를 가지고 주주 대표 소송을 했는데 말하자면 2018년에 했는데 2014년 1월 30일에 1차 판결이 나오는데 형평법원의 판사 맥코믹 판사가 이게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이사의 독립성이 결여된 그 결정이었다. 이것은 과도한 뭡니까 스톡옵션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사회 의장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이니까 기존의 나머지 뭡니까 이사들이 그러한 스톡옵션 안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의장이 앉아 있는데 대주주이자 뭡니까 오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너이자 대주주이자 의장인 일론 머스크가 제안은 안에 반대할 이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자 머스크는 2024년 4월에서 6월 이사회 새 대표 이사회 의장이죠. 새 이사회 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스톡 옵션이 정당하다는 걸 다시 한번 통과를 시키죠. 그런데 법원은
다시 한번 이게 무효를 이게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예? 법원이 사후의 주지 성인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야, 네가 그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인을 바꿔봤자 그게 누가 반대하냐, 이미 의도가 분명한데 하면서 이게 무효로 판결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뭡니까? 당연히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대부분의 이렇게 대부분은 항소를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델라웨어 법원이 델라웨어 법원이 아니고 주의회에서는 야, 이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디인벤턴트 이사회의 요건과 통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뭡니까? 주주 보호를 더욱더 강화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더욱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기존에 누구나 보더라도 이게 이러한 스톡옵션, 과도한 스톡옵션을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또 법을 통해서 이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응징을 한 거죠. 응징.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것만 가지고 더 앙등했다가 더 강력한 명확한 법이 필요하겠다는 응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외국 사례를 보면은 단지 여윳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기존 소액주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강력하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응징을 한 거죠. 더욱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형평법원이에요. 형평법원. 기존의 뭡니까? 상법이라든지 뭐 기업법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법원이 뭐냐면은 법의 기준이 뭐냐면 형평이라는 게 형평법이 뭐냐고 하면은 기존의 법이 아니라 도덕가 이게 이러한 사안이 형평성에, 그러니까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가지고 판결을 한다는 거죠. 대단하죠. 기존의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정당하냐, 이거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로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대단한 법원이죠. 법의 이게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가진 자들이 도덕과 상식과 형평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래야 뭡니까?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작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법원 판사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회 충실 의무에 대해서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 판례로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디의 법에도 뭡니까? 이사회 충실 의무를 그렇게 하라는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이러한 판결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판례로서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들이 어떤 대법원입니까? 800원을 뭡니까? 이렇게 횡령했다고, 회계가 정당하다고 때리고, 수십억 원을 해먹은 사들에게는 뭡니까? 집행유예를 때리고, 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상법 개정은 뭡니까? 대단한 뭡니까? 진전입니다만은 하나의 소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네가 이사가 충실하게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열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아니죠. 그게 제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사례를 한번 더 볼까요? 버나드 메이도프. 여러분 아시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 사건, 650억 달러, 약 90조의 피해를 입힌 이 폰지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판결은 150년형을 때렸습니다. 2009년에 150년. 결국 감옥에서 죽었죠. 결국은 사고 치면은 뭡니까? 끝장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주식 사고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러한 사태를 볼 때 미국에서 함부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소액주주 8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재판을 걸어도 이게 대한 뭡니까? 충분히 이게 소송으로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응징을 할 수 있고, 또한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기를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사기치면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건전한 거죠. 미국 자본주의 사회가 버티는 것은 이 주식 시장이 장난치면 자본에 대한 도전이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보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사기를 치면은 장난을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이 상법 개정은 이게 뭡니까 하나의 뭡니까 정확하게는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밖에 그 정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재판에 가면은 어떻게 뭡니까 이게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 특히 뭐냐 하면은 이 소송이 길어지고 오래 걸리다 보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액면가 5천 원짜리입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면은 그 가치라는 게 그 가치가 본인 가치가 5천 원짜리를 시장 가치가 얼마에 되느냐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변하죠. 그렇게 소송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은 그 뭡니까 가치를 평가한 그 당시 교환 예를 들면은 이 주식을 막 교환하다 보면은 이 회사마다의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사마다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게 가치가 높았을 때도 있고 낮았을 때도 있을 테니까 어느 것이 정확하게 평가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시장의 그 당시의 평가를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석된 사건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할 때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 상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첨언한다면은 새로운 추가하는 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새로운 방법을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은 의견인데 이러한 것을 새로 추가해야 된다. 뭐냐면은 쪼개는 건 자유인데 선택은 주주의 권리다. 예? 결국 뭐냐면 이러한 모든 뭡니까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식을 늘리잖아요. 주식을 막 교환하든 주식을 늘리든 예? 대부분은 뭡니까 주식을 늘리는 건요. 쪼개고 뭐 하고 주식을 분할하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할 때 이러한 방법을 다 동원할 때 그와 같은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예? 특정인이 아니고 일반 주주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라는 거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그러한 주식 선택권에 대해서 예? 주식이 발행되든 교환되든 하는 그러한 주식에 대한 선택권을 뭐 특정인이 아니고 일반 주주들에게 먼저 선택하고 나서 일반 주주들이 뭐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남는 주식이 있다면 예? 특정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쪼개는 건 자유인데 선택은 주주가 하라는 겁니다. 선택은. 쪼개는 걸 너가 마음대로 쪼개고 선택도 너가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방법이 만약에 한다면 이게 함부로 못 하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과를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방법은 한 명이 쪼개고 나머지 한 명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쪼개는 사람이 자기가 불리한 나머지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분이 한 사람이 그 선택을 가져가고 나니까 자기가 나머지 하나를 갖고 싶지 않아도 가져야 되잖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평하게 자르는 겁니다. 딱 맞게 잘라야 나머지 한 사람이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자기가 가져가는 게 공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이 결국은 뭡니까? 분할을 하든 주식을 늘리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선택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예? 대주주가. 근데 이 선택하는 권리는 나머지 시장에서 일반 주주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이 왜냐하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영국에는 프리엠션 뭡니까 라이트라고 선매권을 해가지고 신규 주식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 청약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보통 한 14일 이상. 14일 이상 동안은 뭡니까 신규 주주를 발행하게 되면 우선 청약권을 기존 주주에게 주라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미국 같은 데도 공개 매수, 공정거래 기준 강화해 가지고 인수, 합병, 분할 등 주요 경영 변화 시에 일반 주주에게 공정한 선택권 제공이 없으면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소송 대상. 예? 그 다음에 호주, 홍콩 등에서는 유상증자나 구조 조정 시 기존 주주 대상에게 권리를 청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반 공모를 할 때 회사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보면은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정자를 할 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정자를 할 때 뭡니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잘 모집될 줄 알고 특정인들이 제3자 배정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공모를 하죠. 네? 회사가 아주 좋아가지고 서로 나도 사고 싶다고 할 때는 예? 특정인에게
네, 제3대 배정을 이유도 없는데 뭐 최근에도 그렇죠. 예, 이유도 없는데 회사 잘 나가고 있는데 이유도 없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주 발행하면서 신주를 갖다가 뭡니까 특정인들에게 배중한다든지 예?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예? 이거는 편법 정리를 위한 방법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법 개정만으로 힘드냐면은 이게 사회 문제라는 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이런 경제 문제도 특히 주식 문제도 사회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회의 이런 문제들이 뭡니까 정의와 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해야만이 변경된다는 거죠. 단순히 경제 문제를 뭡니까 검찰들이 예? 범죄 문제로 이러한 주식 문제들을 검찰들이 범죄 문제로 인식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러한 주식 문제도 많은 범죄들이 경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검찰들이 예?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왔는가? 또한 뭡니까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검찰들이 실제로 이게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예? 이게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뭡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대성을 느끼는 예? 굉장히 사회 발전에 아주 아주 중대한 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러한 뭡니까 대주주들이 편법 정리를 해온 뭡니까 가장 큰 공유를 한 것은 검찰과 경찰, 판사들, 예?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판례로 해가지고 허용해 계속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편법들이 동원돼 왔던 거죠. 예? 이러한 뭡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바라보는 예? 사회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넘어서서 예?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사법개혁이 꼭 뭡니까 이런 정치적 개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냉정한 개인적 평가죠. 중대한 진전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부 진전을 했다. 일부 진전을 했다. 이 자본가와 대기업들이 약간 신경 쓰이는 눈치를 보고 새로운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정도의 진보를 했다는 저는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나머지 두 개 통과시키지 못한 그러한 뭡니까 법에 대해서 개별 법에 대해서 뭡니까 민주당이 어떠한 향후에 대처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쉬운 뭡니까 조금 부족한 아쉽다기보다는 마무리되지 않는 이게 상법 개정이었다고 봐집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